2학년 1학기 창의경영 기말고사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다형 20문항으로 총 100점 만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확한 내용을 다 나갈 수는 없고 간단하게 포인트만 짚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경영환경의 의미에서 경영환경은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으로 나뉜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내부 환경을 따져보면은 노동조합은 종업원들이 만드는 것으로 종업원들의 이익을 위한 단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직 문화와 조직 목표가 내부 환경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외부 환경은 과업 환경과 일반 환경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수행평가 시간에 해보았기 때문에 어떤 게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이때 찾아봤던 기사들을 생각하면서 이 기사를 봤을 땐 어떤 게 이 일반 환경과 맞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기업의 사회적 환경과 직업인데요. 이것도 온라인 클래스에서 우리 수업 나갔었어요. 자, 간단하게 살펴보면 요즘에 자취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하면서 1인 가족이 증가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새로 나오게 되는 1인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혼놀이라든지 아니면 뭐 혼코노, 혹은 혼밥 등이 1인 문화 창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화 현상이 가속화되어서 전문적이고 새로운 직업들이 출현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은 학생들이 장래희망을 적을 때 과학자라는 말을 적기보다는 뭐 생명공학자 혹은 뭐 화학공학자 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디자이너에 있어도 그냥 디자이너보다는 자동차 디자이너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추구하는 직업에 있어서 전문화가 되고 그리고 그때 그 시장 직업 환경에 뛰어드는 여성들이 늘어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노동인구의 이동인데요.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처럼 일자리를 찾아서 글로벌적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 형태의 변화로 임금 피크제를 예를 들 수 있으며 가치 변화로 인해서 기존에 경제적으로 누가 더 부유하게 사냐 보다는 얼마나 더 건강하게 얼마나 더 영양을 많이 섭취하면서 살고 있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소비자 중심주의가 됨으로써 이제 소비가 점점 쉽게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앱카드 혹은 카카오페이 이런 게 전부 소비자 중심주의 때문에 나오게 된 쉬운 소비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창의성. 우리 창의성을 계속 배워왔었는데 창의 경영 중에 창의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은 개인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대체적으로 읽어보면 일상의 편리함이 가능하다는 것은 개인적인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창의성을 계속 발휘해서 무언가 더 진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 사고에 대한 소신이나 정열, 열정을 길러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의 성장에 있어서는 과학과 인류 생활의 발전 원동력이 될 수 있어 일상의 편리함은 비슷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공적인 마케팅 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에 장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창의적인 상품을 만들고 창의적인 사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이겠죠. 어떤 게 개인적인 의미인지 어떤 게 사회적인 의미인지를 잘 생각을 하며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의적 사고의 특징은 어떤지 살펴보면 5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민감성, 유창성, 독창성, 정교성, 그리고 융통성인데요. 사전적인 의미가 아닌 창의적 사고에 있어서 이것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잘 살펴보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특히 민감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심한 관심, 새로움을 발견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며 유창성은 뭐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는 사실을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창의성을 기준으로 전제로 해서 창의적 사고를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 수행평가할 때 브레인스토밍과 PMI 기법을 사용을 했었죠. 브레인스토밍은 브레인라이팅이라는 기법으로 사실 우리가 포스트잇을 붙이며 하긴 했었는데 4가지 원칙을 교과서 확인해서 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PMI 기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왔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역인의 같은 경우에는 유한 킴벌리 그리고 지수가 넥슨을 조사를 해 왔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했지만 조금 참여를 하지 않은 덕분에 두 가지 안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나쁜지 어떤 게 더 흥미로운지를 통해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원리를 한번 살펴보자면 처음에 좋지 않은 의견, 뭐 이런 의견을 내나 너무 자연분방한 의견 아닌가 싶은 의견이었지만 사실은 따져봤을 때 굉장히 좋은 의견일 경우 이를 제외시키지 않을 정도로 사소한 의견까지 모아야 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진짜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단점까지 생각해 가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PMI를 했을 때 P가 플러스였고 M이 마이너스, I가 인터레스팅 해서 장점, 단점 그리고 흥미로운 점까지 했어야 됐죠. 자, 그랬을 때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고 최대한 하지 않고 그리고 장단점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3가지 아이디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한 친구 말고도 3친구가 모두 해오지 않았다면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없었겠죠. 즉 아이디어를 탐색한 후에 선호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조직 문화가 어떤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크게 관계지향 문화, 혁신지향 문화, 위계지향 문화, 시장지향 문화 등이 있습니다. 자, 이때 키워드를 살짝 보게 되면은 관계는 인간관계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조직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봐야 되기 때문에 유연성과 내부지향을 키워드로 뽑을 수 있습니다. 혁신지향 문화는 외부에서 계속 변화하는 상황을 기업에도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리고 외부와 소통해야 하므로 외부지향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계지향 같은 경우에는 내부를 통제함으로써 위계질서와 명령, 개통, 공식적인 절차와 규칙을 지키게 함으로써 통제성과 내부지향을 특징으로 지닐 수 있으며 시장지향 문화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변하는 그 환경을 받아들여서 그것에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내부를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통제성과 외부지향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생산성, 합리성, 경쟁력 등의 효율적인 과업 수행과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하는 문화가 바로 시장지향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창의적 사고 기법 하면서 우리 스캠퍼 기법도 한번 온라인 클래스 들었었죠. 어떤 게 무엇에 해당하는지 사례를 생각하면서 교과서 확인해서 잘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기업 경영의 기능인데요. 기본적인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면 효율성과 효과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개념이 조금 비슷하기는 하지만 효율성은 투입과 산출에 의해서 들어갔다가 그것에 비해서 나오는 그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효과성은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를 찾아내서 수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입되는 자원이 최소화가 중요한 키워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화가 된다고 해서 효과적으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죠. 최소화를 넣되 목표 달성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화를 투입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기업의 경영자 역할인데요. 경영자 역할에는 대인적 역할, 정보 전달자, 의사결정자가 있는데 어떤 게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보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기업의 윤리 유형에 있어서는 소극적 기업 윤리와 적극적 기업 윤리가 있는데요. 소극적 기업 윤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즉 욕먹기 싫은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세금 안 내면 욕먹죠. 그리고 환경오염 시키면 욕먹고. 자, 정당하지 못한 노동행위를 일삼게 되면은 하지 않으면 욕먹게 되니까 욕먹을 것을 하지 않는다. 이고 적극적 기업 윤리는 쉽게 말해서 칭찬받을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소비자 보호를 한다든지 환경 보호를 한다든지 장학사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것을 적극적 기업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뒤쪽에 있는 것은 월요일 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공부 잘 해오세요.